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181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0만원입니다. 오늘도 그 이틀 전에 지수 급등하는 날하고 같은 현상이 나왔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일단, 하나씩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변화가 되긴 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됐는데 이때부터 변화됐죠. 이날부터죠. 그러니까 우리 지수로 보자면 11월 11일날 금요일날 갭 뜰 때 이때부터 지금 문제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금요일이고 월요일, 화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인데요. 금요일에 제가 손실이 났었습니다. 지수가 갭으로 급등했는데 제가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종목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가진 종목은 상승을 못했고요. 오히려 하락해 버렸고 아침에 갭으로 떠가지고 잡았던 종목이 뒤로 밀리면서 약간 손실이 나는 그런 날이었었고요. 어제는 또 그냥 지수가 약간 밀리는 날인데 이날은 어제는 플러스 19만원이 나왔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2.1% 올랐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금요일하고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쉽게 말하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해주면 올라가면 개인들이 이익 실현을 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종목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카카오페이 금요일날 카카오페이 상한가 들어가고 카카오뱅크 뭐 이렇게 해서 묵직한 종목들이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급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수 관련한 좀 묵직한 종목들 큰 종목들을 대량 매수해갖고 지수를 끌어올려 버렸고요. 당연히 이제 개인들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이 날 리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렇게 끌어올렸고 오늘은 이쪽으로 당겨 올린 게 아니고 반도체 쪽에 반도체 장비 종목 쪽으로 확 끌어올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반도체 이 장비 쪽에 종목들이 대거 상승했습니다. 그냥 8%대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하나마이크로는 15%는 올라갔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당겨 올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종목들이 못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잘 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걸 이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오늘 외국인이 1600억 코스닥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850억 매수했는데요. 외국인이 1600억을 이런 종목들을 다 당겨 올려버리니까 지수는 확 올라갔는데 제가 가진 종목들은 여기에 전혀 해당사항이 안 되니까 오히려 하락해버리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합쳐서 지금 2,400억을 매수를 했는데요. 개인이 지금 한 2,300억 정도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하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약간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져버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반도체 쪽으로 쭉 가면 또 외국인 쪽에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애들이 외국인들이 밑에서부터 쭉 사가 올리는데 그걸 뒤에서 받아주게 되면 위로 더 끌어올리면 외국인은 매수하고 나서 바로 이익이 발생해버리게 됐죠. 그럼 이제 나중에 또 쟤들이 손절하면은 제가 또 물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이쪽으로 있자니까 여기는 개인들이 계속 매도하니까 못 올라가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조금 이 그림이 어려워지는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습니다. 일단 차차 뭐 방법을 찾도록 하고요. 시장은 좋아졌는데 지금 제가 가진 종목들이 못 올라가는 이런 상대적인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수가 안 올라갈 때는 수익 조금만 올려도 좀 보람을 느끼는데 이건 지수는 급등하고 있는데 오히려 손실 나버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심리적으로 잘 컨트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밤에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한 1.12%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 증시는 상승을 했고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지수가 한 5시 될 때까지 보합권이었었어요. 거의 다우지수는 약간 상승했었고 새벽 한 4시인가 이때쯤에 나스닥이 거의 보합권에 왔었고 제 기억으로 반등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어제 종가니까 후반에 서 새벽 한 4시쯤 돼갖고 상승 전환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다음 뒤에 가서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쭉 해서 1%나 빠져버렸습니다.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5시에 일어나고 운동 나갔다 들어왔는데 갔다 오니까 1% 하락돼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약간 벙 뜨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떤 악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기보다는 연준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거 하나 보고 그냥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 이 지표 한 개만 가지고 물가가 내려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타 나머지 자료들을 쭉 참고해 가지고 여전히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답니다.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그 연준에서 금리를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급등해 놨는데 그 지표 한 개 가지고 그렇게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약간 이제 너무 흥분되니까 찬물을 싹 끼얹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금리를 강력하게 올리겠다는 의사보다는 너무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증시가 급등해버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약간 진정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립서비스 차원으로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거의 한 뭐 5%대 이상 그날 5%인가요? 급등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금 약간 그 급등 후에 장기 조정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올라가던 추세가 꺾였다 이런 의미보다는 단기 급등했으니까 약간 조정 받았다 이런 의미로 건전한 조정 이렇게 해석하면 되려나요? 그렇고요. 그다음 오늘 그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플러스 0.8입니다.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지표들이 또 나오긴 하겠지만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 호재를 뒤집을 정도의 어떤 악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단기에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거의 뭐 이날 하루 만에 거의 한 5점 몇 프로인가 급등하고 그다음 또 올라갔기 때문에 합치면 이거 한 7%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시 또 여기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는 상승 쪽으로 예상을 하고 시장이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국내 증시는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2%나 올라갔습니다. 이거 분봉으로 보시면 3분봉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여기죠?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꾸준하게 계속 밀어 올렸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한 1,600억 정도를 장 초반부터 해서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자꾸 사니까 올라가 버리게 되죠. 위로 쭉쭉.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수해 버리니까 기관도 처음엔 눈치 보고 있다가 어제 기관이 천몇백을 기관이 매도했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살아나서 지금 한국 증시가 급등하는 분위기인데 아무 생각 없는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가 끌어올리니까 기관이 이제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따라서 매수를 해서 850억 정도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여전히 아직까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예상을 못하는 것 같고 뭐 틈만 나면 그냥
그 던져버리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한 증시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제가 여기다 줄 거놨죠. 이 정도까지를 보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정도까지의 상승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받더라도 바로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종목 부분인데요.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제가 가진 종목이 못 올라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 그 제가 가진 종목 중에 오늘 그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신규로 편입했던 게 남북 경협주였는데요. 대하TI 이거 한 15%까지 갔다가 밀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밀린 거 치고는 6.6%나 상승했죠. 대하TI. 그 다음 신원도 1.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난티는 4.98% 거의 한 5% 상승했죠. 조비도 2.2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잡았던 남북 경협주는 다 좋았습니다.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북 경협주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클리오라는 종목도 화장품 관련인데 이거는 저 단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약간 쉬어가는 느낌. 그래서 조금 쉬는 느낌인데 여전히 시세는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았고요. 그다음 KPF 이 종목은 그 실적이 괜찮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KPF를 실적이 상당히 좋게 봤는데 이걸 아침부터 계속 눌렀어요. 왜 이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 3분봉입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게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상승하는 게 당연하지 싶은데 이걸 계속 눌러가지고 밑으로 계속 뺐습니다. 근데 타락을 안 하고 다시 또 보합권 와서 끝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물량을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은 옆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올리고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준비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짝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 지금 비중을 오늘 100만원 더 잡았고 200만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오늘 제일 안 좋았던 게 제가 손실 났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태경 BK하고 유신이 오늘 손실을 많이 발생시켰어요. 태경 BK가 이 종목 조금 정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JP모건에서 지금 12만 9천주 외국인 매도가 보이죠. 이게 JP모건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빠질 때 JP모건에서 그때 한 40만 주 정도 던져가지고 완전히 확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털고 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올라갈 때 JP모건이 계속 매수해갖고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다 팔아갖고 내려놓고 지가 다시 사갖고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또 다시 또 매도를 해가지고 눌렀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던져가지고 억지로 확 눌러서 빼놓고 안 좋으면 그냥 안 들어야 되는데 다시 또 매수를 해갖고 여기까지 이만큼 끌어올린 겁니다. 빠진 만큼 다시 되돌렸죠. 근데 시장이 오늘 억수로 좋았는데 시장이 나빠서 뺐다면 이해가 되죠. 여기서 빠질 때는 지수가 빠졌으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던졌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았는데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타 치기 위해서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시장이 이 종목이 문제가 있으면은 던지고 빠져나가고 탈출하면 되는데 팔았다가 다시 또 산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변화가 없었는데 사놓고 다시 또 특별한 변화가 없었는데 시장도 좋은데 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 맘대로 그냥 물량 가지고 끌어올려 갖고 좀 올랐다 싶으면 팔아갖고 이익 실현해갖고 쑥 빠지고 다시 또 밑에서 사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한마디로 되게 더티한 플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팔아버려 손절을 다 했었습니다. 내려갈 때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이 선 깨지길래 그냥 이건 그냥 막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먹고 만다 그러고 다 던졌습니다. 다 던졌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또 이게 또 이 종목이 워낙 제가 마음에 드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또 잡았습니다. 이 진짜 요걸 한 번만 더 하고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요거보단 조금 작았지만 이 지금 5천원짜리 종목의 실적이 이 정도로 나오면 전망도 나쁘지 않고요. 뭐
나무랄 데 없는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좋은 종목을 그냥 또 안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손절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또 추가로 잡았습니다. 200만 원씩 그 다시 잡았습니다. 원래 어제 200만 원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팔고 다시 잡았습니다. 손절하고 여기서 거의 한 8, 9만 원 정도 손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팔고 다시 잡았다는 거. 그리고 유신이라는 종목이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17일 날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15일이니까 내일 16일, 그다음 17일 되면 이걸 이제 방한 기대감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재료 노출 개념으로 그 던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다. 그럼 실적이 발표되면 재료 노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벌써 오기도 전에 여기서 재료 노출이라고 던진다. 요건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유신 때문에 내려갔다기보다는 한미글로벌 얘를 오늘 되게 던진 것 같아요. 뭐 누가 던진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죠 얘가. 그래서 한미글로벌을 던지면서 얘가 빠지니까 이게 대장이니까 이게 한 8% 빠지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덩달아서 따라 내려간 것 같고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철도 관련해서 오늘 분위기 좋았었습니다. 아침에 좋았는데 이것도 같이 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도화 엔지니어링 100만이 매수했다가 유신도 추가로 더 잡아갖고 200만 원 했다가 쭉 밀리는 바람에 여기서 손실이 많이 발생됐어요. 쭉 빠지면서. 그러니까 다른 거 수익 났는 거가 이거 빠지면서 다 상쇄돼 버리는. 그래서 좀 이 유신하고 태긴 BK 두 종목 때문에 오늘 개인적으로 그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긴 BK는 팔았다가 다시 잡았고요. 그 다음 그 유신은 완전히 손절했습니다. 이건 다시 잡으려고 그러다가 재료 노출 이 개념으로 지금 그 한미글로벌이 자꾸 내려가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얘 혼자서 끌어올리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종목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은 정리해버렸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왔다가 가고 나서 그냥 다시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이 자꾸 재료 노출 이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투자하는 사람들이 워낙 그 이유 없이 쑥 내려가면 전부 다 재료 노출이라고 다 갖다 붙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러면은 이제 이 종목 매매하던 사람들이 오늘 같은 날 지수 올라가는데 빠져버리면 왜 빠지지 이러고 보면 재료 노출이네 그러고 이제 던지면 재료 노출이란다 이러고 이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죠. 여차하면 그냥 계속 던져버릴 겁니다. 재료 노출이다. 내일은 더 심하겠죠. 그 다음날 되면 진짜 방한하니까 이제 진짜 재료 노출이네 이러고 던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일단 이건 정리해버렸습니다. 정리하고 나중에 그 빈살만 왕세자 와가지고 재료 노출해갖고 막 빠지면 그때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했고요. 자, 그 다음 KGTS하고 에코플라스틱은 아침에 바로 본전에서 팔았습니다. 얘는 KGTS는 뭐 거의 본전선이고 에코플라스틱 팔았는데요. 이건 실적을 봤는데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 지난번보다 조금 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굳이 팔았는데 설명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에코플라스틱을 팔았을 때 왜 팔았냐면 에코플라스틱이 여기서 급등했을 때 있죠. 여기서 급등했을 때 이때 재료가 뭐였느냐 하면 영업이익률이 급증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매출이 비슷하죠. 매출은 비슷하게 앞에 거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50억 나오고 있다가 127억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물건 팔아가지고 그만큼 많이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팔아가지고 이익을 훨씬 많이 남겼다가 영업이익률이 아주 좋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매출이 똑같더라도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끌어올렸는데 요번에 나온 매출은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게 에코플라스틱이 영업이익이 5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아주 좋아졌던 게 이상했던 거고 51억 나왔으니까 이때하고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올라갔던 여기서 끌어올렸던 영업이익률이 아주 좋았다는 이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지수가 여기서 뭐 여기 있다면 저렴하니까 사겠지만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더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호재가 남은 건 뭐냐면 현대차에서만 공급하다가 기아차에도 공급하는데 플라스틱 그 있죠. 차체 이런 쪽에 전기차 가격이
차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플라스틱 재질로 이 차체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기아차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호재인데 그거 보기에는 조금 그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이제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KGT에서는 여전히 실적은 좋았지만 전분기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상용차 인수 관련한 재료는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재료가 나오려면 이제 상용차 관련해서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와야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요거 매물 뚫고 올라가긴 좀 벅차지 않겠나 싶어서 요것도 그냥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둘 다 매도해버렸고요. 유신은 오늘 하락해버리는 바람에 손절했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 그 다음 오늘 신규로 한 종목을 잡아넣었는데요. 사조시푸드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사조시푸드는 거래량이 되게 안 나옵니다. 오늘 38,000주 밖에 안 나오죠, 거래량이. 그래서 거래가 상당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루한 어떤 그 기다림이 필요할 겁니다. 쉽게 못 올라갈 겁니다. 못 올라가는데 잡았던 이유는 이게 최근 흐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이게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도 조금 그랬고 확 끌어올리는 건 아닌데 밑으로 안 빠지도록 자꾸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참치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조류독감 쪽으로 해서 만약에 테마가 형성이 되면 이 스토리상으로 이제 그 방역 관련해서 뭐 이글백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류독감이 많이 퍼진다면 예를 들어서 많이 퍼지게 되면 이제 닭이 부족해지니까 대체 관점으로 이제 참치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좀 더 뒤를 보고 개인적으로 그 원래 조류독감은 좀 심해질 것 같거든요. 유럽 쪽에서 아주 심해졌다고 하니까 원래 작년보다 심해졌다 하니까 첫 새들이 날라오니까 이제 그 첫새가 이 첫새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원래는 좀 조류독감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보통 한 2월 달까지는 조류독감이 계속 퍼지는 걸로 제 기억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 11월이니까요. 원래는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통 한 1월, 2월 이때쯤 조류독감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11월인데 벌써 그 농장에 그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주 심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글벳은 지금 제가 한 4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이제 태경 BK도 그쪽으로 약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겸사겸사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실제로 이 소독 그 뭡니까 동물 의약품 이쪽은 매출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어디까지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비중을 더 싣기는 좀 그렇고 해서 참치 쪽에 사제시푸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일단은 종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어제보다. 그러니까 유신하고 KGTS하고 에코 아니죠. 에코플라스틱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손절을 했고요. 사조시푸드 한 종목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오늘 그 어제 제가 남북경입주에서 잡았는데 남북경입주가 그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대하TI가 부산산업이 지금 급등하는 걸로 봐서 철도 관련한 무슨 호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갔고 아난티도 뭐 특별한 재료 없이 그냥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아마도 그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회담을 했었죠. 근데 둘이 회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대충 그 느낌으로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시진핑 주석이 했던 말은 이제 그냥 쉽게 풀이하자면 미국하고 싸울 생각은 없다. 우리 너하고 싸울 의도는 전혀 없다. 잘 지내자. 이런 느낌이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중국이 하나의 중국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태클을 걸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근데 급격하게 너가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급격한 변화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 대충 해보면 지금 중국이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요.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미국한테 대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약간 저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그 회담한다는 이야기를 본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이 미국 쪽에 약간 저자세로 나가게 되면 북한이 약간
모호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북한은 독자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그 송유관만 닫아버려도 북한은 그냥 그대로 그 고사돼 버릴 정도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한테 대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북한에서 자꾸 저렇게 도발하니까 우리가 태평양 함대를 그 동북아 쪽으로 더 보강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자꾸 핵 공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동북아에 이 미국 함대가 자꾸 또 들어가는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너가 알아서 좀 중재를 잘해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그게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태평양 함대가 미 7함대지 싶은데 얘가 만약에 동북아 쪽으로 딱 포진하면 중국이 대만 쪽으로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군력에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항공모함부터 해갖고 쭉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 그 북한이 자꾸 도발하면 미국 그 해군이 지금 7함대가 이 동북아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상황이 되니까 중국이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중국이 북한한테 조금 압력을 넣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핵실험이라든가 ICBM 이런 건 꿈도 못 꿀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자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보는 그림은 어제 왜 남북경협주를 제가 묘사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도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핵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봉쇄해버리고 그냥 뭐 그 할 때만 해봐라 이래버리니까 이 핵은 그 공격 무기가 아니죠. 방어 무기라고 봅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핵미사일로 쫙 쏴놓고 그 다음에 남한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방사능 다 뿌려잡는데 점령이 안 되죠. 그건 이제 같이 죽자고 할 때 쏘는 거지. 핵무기 가지고 공격해갖고 그 나라를 점령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그 러시아하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에서 러시아 점령하기 위해서 거기다 핵을 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핵 쏴놓고 거기 못 들어가니까 완전히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이런 건 또 우리나라가 강력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면 그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지만 김여정 부부장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매 간에 이렇게 머리를 아무리 써봐도 더 이상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조만간에 남북 간의 대화적 모션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남북 대화 해갖고 남북 철도 뭐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시간이 길었다 그죠? 좀 짧게 하고 싶은데 뭐 대충 요 정도로 해서 오늘은 조금 손실 봤고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내일은 좀 멀리 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요. 그 방송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갔다 오면 너무 늦어져가지고 그 방송 못하게 되면 그 커뮤니티 거기에 이렇게 글 올리는 거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방송 못하면 못한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은 제가 매매도 잘 못할 상황일 것 같았어요. 아침에 한 9시 반쯤 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뭐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일부 종목을 정리해 놓고 나갈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난하다면 그냥 이 종목 그대로 대충 가지고 제가 가진 종목이 뭐 특별히 건드릴 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놔놓고 그냥 갔다 오는 방향으로 그래서 내일은 방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